이번에는 트레이딩 플랜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플랜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삶을 살 때 룰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듯이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이 없고 법도 없으면은 단순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이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포렉스 마켓은 우리가 만약에 전설의 복서인 모하마드 알리와 복싱을 한다면은 이 모하마드 알리한테 눈을 가리고 우리랑 한 게임 하자고 해요. 그러면은 몇 대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대 때릴 수 있는데 진짜 알리한테 우리가 한 방 제대로 먹으면은 그대로 그냥 뻗죠, 그렇죠? 아무리 눈 가리 날려도 우리가 한 방 맞으면은 제대로 뻗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트레이딩 플랜이 없으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몇 대 때려가지고 이 마켓에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없고 내 플랜도 없으면은 한 방 제대로 맞으면은 마켓에서 아웃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플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레이딩 플랜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보여드릴 트레이딩 플랜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트레이딩 플랜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약간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다른 분들은 제가 뭐 다른 학생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트레이딩 플랜을 보았을 때 한 페이지 말고 뭐 다섯 장씩 다섯 장씩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두세 장 아니면 뭐 10장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점은 이제 얼마나 간략하게 내가 이제 내 자신에게 쇠뇌시킬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간략하게 넣을 수 있느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내가 하루하루 읽고 거래하기 쉽게 해서 간략하게 두는 걸 좋아해서 마찬가지로 이번 트레이딩 플랜도 좀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필요하죠? 트레이딩 플랜. 트레이딩 플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써 나갈 것은 거래 시간입니다. 거래 시간. 우리가 어떤 마켓을 거래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런던 오픈을 거래한다. 아니면 뉴욕 오픈을 거래한다. 아니면 둘 다 거래한다. 그러면은 런던 그리고 뉴욕, 런던, 뉴욕 오픈. 런던과 뉴욕 오픈을 거래할 것이고, 자, 내가 거래하는 시간이 런던과 뉴욕 오픈이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화통을 거래를 할 것인가?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실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페어. 내가 거래할 것은 USD, JPY, 그리고 유로, 달러, 그리고 유로, yen. 딱 이 세 가지로 저는 거래를 보통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카운트 밸런스. 우리가 어카운트 밸런스는 얼마 시작인지,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쓴다. 그리고서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하나의 어카운트에 연동을 시켜 놓는다. 마스터 어카운트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스터 어카운트가 거래를 이제 하면은 연동되어 있는 그 묶여 있는 링크되어 있는 이 어카운트들이 거래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어카운트 밸런스가 예를 들어서 내 마스터 어카운트의 어카운트 밸런스가 1000불에서 1500불이 됐을 때 이 500불을 빼서 다른 곳에 두든지 아니면은 직접 내 통장에 옮기든지, 그래서 1000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매주 이제 내가 만약에 이 1000불을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1300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금액 300불 그거를 빼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이제 1000불로 시작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카운트 밸런스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000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밸런스 1000불. 아니면은 뭐 마스터나 이제 그런 뭐 별다른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어카운트로 거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밸런스 내가 시작하는 어카운트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밸런스 1000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 숫자. 내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거래를 몇 번을 할 것인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오버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오버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잃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또 복구해야 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오늘 잘 되네 그럼 또 하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런 룰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오히려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양도 우리가 리밋을 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 숫자 하루 거래 2개, 그 다음에 맥스, 하루 거래 2개의 맥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런던 오픈 때 하나의 거래를 찾고 뉴욕 오픈 때 하나의 거래를 찾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고 졌으면은 그냥 끝, 아니면 이기고 이겨도 또 끝, 아니면 지고 이기던 이기고 지던, 이런 식으로 무조건 2번의 거래로 나는 끝을 내겠다. 자, 그 다음 거래당 리스크. 내가 거래를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얼마만의 리스크를 둘 것인지, 이것은 물론 본인의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해서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 본인마다 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게 2%로 두겠습니다. 2%. 그래서 내가 한 포지션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짜리 어카운트가 있다, 한 포지션을 잡는다. 런던 오픈 때 내가 달러에 롱을 했다. 그러면은 내 리스크는 2%니까 1000불에 2%는 20불이죠. 그래서 내 어카운트에 20불을 리스크를 두고 난 거래를 한다. 근데 만약에 어카운트가 커져서 예를 들어서 3000불이 됐다. 그럼 2%면은 이제 60불이죠. 자, 6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어카운트 밸런스에 비례해서 내 거래 리스크를 퍼센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리워드 비율 1대2 미니멈. 1대2 미니멈. 자, 1대1 거래. 물론 거래 성공률이 높으면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1을 걸고 1을 딴다라는 것은 투자적인 그 숫자로만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난 최소 1을 걸어서 2를 이길 수 있게끔 그러한 비율을 무조건 보았을 때만 나는 거래를 한다. 1대2 비율이 안 되면 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1대2 비율 이상.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2 플러스. 그렇죠? 이 리스크 리워드가 최소 1대2는 되어야지 나는 내가 거래 진입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타겟. 자, 타겟이 없으면은 내가 오버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타겟이 일주일에 10%다. 내 어카운트에 10%다. 1000불이면 100불이죠. 10%다. 근데 내가 13%를 했네.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13%를 했네. 여기서 거래를 더 해야 하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13%니까 3%, 내가 잃을 수 있는 그 3%. 그렇죠? 그래야 내가 아무리 져도 이번 주는 10%로 끝낼 수 있게. 그래서 내 타겟은 성공시키고 나머지 내가 잃을 수 있는 그 퍼센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내가 돈을 계속 잃었다. 그러면은 깔끔히 또 포기를 하고 그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겟은 일주일에 내 10%, 어카운트의 10%, 매주 10%.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주도 벌써 이제 수요일인데 30%를 했습니다. 거래당 리스크 2% 걸고 이번 주 수요일에 벌써 30%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주위에서 말하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자, 타겟 매주 10%. 자, 그리고 마켓 준비를 언제 할 것인지. 마켓 준비는 나는 아시안 시작 자, 아시안 시작에 오늘 하루를 준비한다. 자, 차트를 보고
서포트와 레지센스를 그려놓고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가격이 2레벨에 와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나는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 아니면은 반대로 2레벨에 도착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은 나는 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거래를 하겠다.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아니면 시나리오 C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두 가지, 세 가지 이런 플랜을 미리 짜놓는 거죠. 그걸 언제 하느냐? 아시안 세션 때. 아시안 세션 때 오늘 하루를 준비를 한다. 런던과 뉴욕 오픈 준비를 한다. 아시겠죠? 거래는 나는 어디서 할 것인가? 4시간 서포트 레지 거래를 찾는다. 4시간 서포트 레지에서 거래를 찾는다. 왜냐면 높은 타임프레임의 레지센스와 서포트에서 거래를 할수록 그만큼 내 거래의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타임프레임에서의 이제 만들어진 서포트와 레지센스에서 거래를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 라인과 서포트 레지센스들은 무너질 확률이 그래도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만들어진 서포트 레지센스 트렌드 라인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높은 시간대에서 가져온 서포트 레지에서 최대한 거래를 찾는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다릴 건가?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찾는다.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찾는다. 그래서 내가 4시간 서포트 레지센스 거래를 찾고 여기서 내가 트렌드 라인 혹은 서포트 레지센스를 이용했을 때 가격이 브레이크를 하고 리테스트를 했을 때 나는 그 리테스트를 보고 거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찾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캔들 클로즈를 기다린다. 캔들 클로즈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롱 포지션을 찾는데 캔들이 갑자기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 쫓아가야죠? 자, 쫓아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3분 때 그 몸통이 아주 큰 불리시 몸통이 바로 위그로 변하면서 베어리시 캔들로 닫혔을 때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 클로즈를 항상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캔들이 닫혔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캔들 클로즈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높은 시간 방향으로 거래를 한다. 높은 시간대 방향으로 거래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일리 차트, 4시간 차트에서는 베어리시다. 근데 15분 차트에서는 불리시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기차와 조그만 티코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죠? 기차가 이기죠, 당연히. 자, 똑같습니다. 데일리 차트 높은 타임프레임일수록 힘이 강력하고 낮은 타임프레임은 그냥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베어리시면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도 물론 불리시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불리시 다음에 이제 베어리시로 움직일 그 타이밍을 잡아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겁니다. 높은 시간대에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시간대 방향으로 무조건 거래를 한다.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가격 올라간다 스타무스 맞을 것 같은데 닫아 내려간다 야 여기서 빨리 이거라도 챙기자 또 닫아. 어떻게 됩니까? 내일 봤을 때 다음날 거래 끝나고 봤을 때 내 타겟이 정확하게 맞아있네. 내가 예상했던 타겟이 그대로 맞아있네. 이거 계속 반복되면은 차라리 엔트리를 잡으신 후 차트를 닫으세요. 스탑로스하고 타겟을 정하신 후 차트를 그냥 닫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엔트리 후 차트를 닫는다. 오버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타겟 성공 후 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게 월요일 됐던 화요일 됐던 목요일 됐던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주일 타겟이라는 이 10%를 성공을 했을 때 오버 트레이딩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라면은 일주일 타겟 성공 후 나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그 자유, 돈과 시간이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돈과 시간이 항상 이제 엮여 있죠. 시간이 항상 돈이고 돈을 벌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트레이딩을 하는데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을 엮어서 그냥 내 시간을 거래하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주일 타겟 성공 후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이제 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수익은 수익이다. 아, 요번 주 1%밖에 못했어. 요번 주 2%밖에 못했어. 여러분, 수익은 수익입니다. 은행에다가 돈 죄다 넣어봤자 얼마 줍니까? 1년에 1%? 그렇죠? 요번 주 1%밖에 안 해도 남들보다 100배가 뭐예요? 그렇죠? 엄청 잘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수익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변명은 내 어카운트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 내가 오늘 뭐 연습을 못했어. 내가 오늘 백테스팅을 못해 숙제 했었어야 되는데 백테스팅을 못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만 하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은 어카운트가 크니까 뭐 또 돈 저렇게 많이 버는 거야. 나는 어카운트가 작으니까 저렇게 못 벌. 여러분, 다 변명입니다. 똑같은 피 버는데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변명은 내 어카운트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우고 열심히 내 할 거 하자. 아시겠죠? 모든 트레이드를 일지화한다. 그래서 거래 일지를 쓰는 거죠. 내가 졌으면은 비포 애프터 다 쓰고, 이겼어도 비포 애프터 다 쓰고, 내가 왜 거래를 들어갔는지, 스탑루스는 어디인지, 내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이 거래가 성공되는데 뭐 몇 시간 걸렸는지, 시간대는 몇 시였는지, 내가 뭘 보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야 내가 어떤 거에 강하고 어떤 거에 약하고, 그렇죠?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누구나 다 모든 이제 거래 일지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저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성공하고 싶으면은 그분들처럼 트레이드를 일지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비포 애프터 다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하루 90분 백테스팅 한다.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그냥 연습 안 하고 경기만 나갑니까? 경기보다 연습을 더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거래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거래는 최소 연습을 더 많이.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아시겠죠? 일곱 번째, 쉬우면 누구나 다 한다. 절대 포기 말자. 아, 요번에도 돈 잃었어. 3개월째 돈만 잃고 있는데 그만해야 될까? 나는 이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게 포렉스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다른 직장들, 직업들 뭐 다 물론 쉬운 거 없지만 웬만한 거는 뭐 운동, 예체능 이런 거 아닌 이상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건 다 됩니다. 근데 포렉스는 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게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돈이 걸려 있으면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 말고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지는 건 빨리 자르고 이기는 건 뛰게 두자. 자, 스탑로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리워드죠. 내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내 리워드, 그 내 성공 이제 폭은 가장 크게, 최대한 크게 두자. 그래서 지고 있는 건 빨리 자르고 이기는 거는 뛰게 두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핍이라는 핍을 내가 수익을 지금 현재 챙기고 있다. 그러면은 뭐 스탑로스를 20핍 낙인을 해두고 또 나머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면은 그 다음 20핍, 그 다음 20핍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트레일링 스탑을 또 쓰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는 최대한 어디까지 가나 멀리 갈 수 있게끔 둡니다. 빨리 자르지 않습니다.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다.
누구누구가 뭐 나에게 시그널을 줬는데 스탑 맞았다. 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시그널을 받았지? 왜냐면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쵸? 내 자신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성공도 나에게 달려있고 실패도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아시겠죠? 변명은 내 어카운트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 간단하죠? 자, 10번째 룰을 지킨다. 자,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쓰레기통에 박아 놓던지 아니면 구석에 박아 놓고 뭐 안 읽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시는 분들 뭐 성경보다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죠? 뭐 토란보다 많이 읽어야 되고, 어떠한 가이드북이며 어떠한 매뉴얼북이며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내 트레이딩 플랜. 이거 그냥 외우고 다니시든지, 뭐 애플워치 있으면 그걸 바탕화면 쓰시든지, 핸드폰 바탕화면, 뭐 컴퓨터 바탕화면 벽에다 붙여놓던지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던지 꼭 트레이딩 플랜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망하는 지름길. 아시겠죠? 자, 거래 전 내 엔트리 조건에 맞는지 보자. 이게 4시간 서포트 레지스인지,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위로 나왔는지, 리테스트는 했는지, 마켓 스트럭처는 어떤지, 내가 뭐 EMA는 어디 있는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셋업 그거에 맞게끔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갈게. 자, 내가 좋아하는 셋업 2개를 추가를 합니다. 하나는 매수, 하나는 매도.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셋업을 2개를 추가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매도 셋업은 레지센스,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엔트리, 서포트까지. 스탑로스는 레지센스 위에, 레지센스, 서포트 유지되는 모습, 박스권 레지센스 브레이크, 롱 포지션 엔트리, 레지센스까지. 간단하죠? 이런 내가 좋아하는 셋업들 추가 또 해주시면은 아주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 트레이딩 플랜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더 창의적이게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색깔까지 추가해 주셔도 좋죠. 이런 식으로 두껍게 또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플랜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본인도 이제 보시고 계시는 본인도 트레이딩 플랜을 꼭 만들어서 자신의 성경처럼 아니면은 자신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장의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거래 전에 항상 매일 아침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거래하기 전에 읽고 꼭 마스터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세요.